CS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경험하시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그냥 거의 다 CS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콜센터하고 고객센터로 조금 분리를 해서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년, 전년, 쌍팔년 막. 근데 CS 오래 하신 분들은 저런 거에 진짜 상처 안 받으세요. 매니저나 팀장이 소리 지릅니다. 전광판 보세요. 콜 밀립니다. 발신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합니다. 시원해. 아침에 속기하고 그리고 운동까지 하고 왔는데 대충 발랐거든요. 원래 운동 끝나고 나서는 기초를 그냥 대충 발라요, 대충. 어차피 밖에 나오면은 또 막 먼지 같은 거 얼굴에 붙고 하니까 제가 요새 이마가 엄청나게 반딱반딱거리는데 그 이유가 진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레티널 제품 써가지고 최근에 독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감기 기운이 완전히 뚝 떨어지지 않아서 잔기침도 하고 콧물도 계속 나오고.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DM으로 문의가 들어왔던 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캡처를 해놨는데 CS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답장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뭔가 이런 궁금한 건에 대한 고민 상담 같은 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썰을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캡처해놓은 거 보니까 속기사 관련한 영상을 보다가 저를 알게 되신 거고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속기사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영상 보면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DM까지 보내게 됐다고. 근무하는 걸 이제 브이로그나 아예 그냥 회사 자체에서만 일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올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아직 한 번도 CS 쪽으로는 접해보지 않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시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CS 경험이랑 뭐 대면이 없는 사람 상대하는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뭐 CS를 이제 일을 할 때 피해야 하는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거든요. 스킨케어를 하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CS를 꽤 길게 하긴 했어요. 첫 직장 제외하고는 그냥 거의 다 CS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한테 DM 보내주셨던 분이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답을 안 해서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콜센터하고 고객센터로 조금 분리를 해서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 강도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한 걸 토대로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센터라고 하면 그냥 전화 받는 기계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 모집을 할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막 한 번에 막 몇십 명씩 뽑기도 하고 그만큼 퇴사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계속 면접 보고 계속 교육하고 또 퇴사하고 또 면접 보고 또 교육하고 이거의 연속이에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주기가 조금 짧냐 길냐의 차이일 뿐이지 조금 자주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센터가 많은 사람을 뽑고 퇴사율이 많은 이유는 당연히 업무 강도도 있겠지만 경력직이 아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그 공고에 항상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분들이 왔다가 교육 받으면서 첫 콜을 딱 받는 순간 그 당일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3분의 1이에요. 아니면 절반 정도? 조금 버티다가 도무지 전화는 안 되겠다 하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고객이랑 싸우기도 하고 왜냐면은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고객을
주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도 하고, 고객 성향에 따라서도 그 회사가 고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퇴사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삼성전자 콜센터 다닐 때 제 동기가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딱 첫 콜 받던 날 절반이 나가셨거든요. 저 이후에 기수분들도 다들 그렇게 우르르 다 나가고 그랬습니다. 목이 아파. 약간 제가 하는 말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서 저는 CS를 진짜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CS를 하고 있고,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은 아직도 콜센터를 다니고 계시거나 뭐 매니저나 팀장까지 달고 아직까지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콜센터라는 곳이 전화가 너무너무 빗발치는 곳이에요. 프로모션도 해야 하지, 친절도 평가도 매달, 아니면 이제 매주 받아서 점수도 나와야 되지, 점수 안 나오면은 불려가서 지적 받아야 되지, 내 콜도 듣고 수정도 해야 되지. 이걸로 성과금이 나오기도 하고 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콜센터는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스트레스가 말도 안 되게 심하고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새롭게 외우고 습득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계속 봐야 되고, 멀티를 통해서 한 번에 봐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전화 업무만 하고 있지만 각종 평가들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 받고 고치고 또 평가받고, 이거에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콜센터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게 또 적응이 되면 별거 아니긴 해요. 스트레스 받지만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사 고객센터. 본사 건물에서 일하는 고객센터는 CS팀 인원이 적고 전화가 많지 않아요. 성수기에는 바쁘기도 한데 콜센터랑 비교를 하면 전화 업무는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예시를 들면 제가 전 직장 고객센터에서 일을 할 때 그 고객센터는 제가 아예 온전히 담당을 했거든요. 저 혼자? 왜 이렇게 카톡이 오지? 하루에 딱 한 콜 받는 날도 있었어요. 그 한 콜도 심지어 5인입 된 콜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본사 고객센터는 전화만 받는 일을 하지는 않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해요. 어쨌거나 상담이긴 한데 게시판 해야 되지, 채팅 상담도 해야 되지, 본사 메일 상담해야 되지, 신고 접수권 상담해야 되지, 테스트 해야 되지, 디자인팀 업무도 해야 되지, 총무팀 업무도 같이 해야 되지, 운영팀 관련된 내용도 또 뭐 이렇게 따로 전달하고 고객한테 얘기하고 뭐 이것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또 다른 고객센터는 내가 CS팀인데 기계 성능 테스트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거 조금, 이걸 내가 왜 새 제품이 나오면 그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 테스트 자료를 그래프로 막 몇 %까지 막 계산해서 막 만들라고 하지? 영업팀도 있고 해외 본사도 있는데 이걸 왜 한국에서 내가 왜 하고 있어? 고객센터는 어떤 상품으로 어떤 문의와 어떤 클레임이 많았는지 기타 등등 해서 문의건들을 취합하고 분기별로 회의 시간에 발표하거나 그 취합 자료를 따로 회의가 아니어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본사 고객센터는 그냥 다른 거 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콜센터는 그냥 전화만 받는 거다 보니까 뭐 타 부서에다가 협업 요청을 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고객센터는 협업 요청하는 게 꽤나 많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손대야 되는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뭐 회사마다 당연히 전화 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거. 근데 제가 다녔었던 곳들은 본사 고객센터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콜센터는 모든 프로세스하고 스크립트가 다 본사 담당자를 통해서 나와요. 그냥 그 담당자가 알려주는 스크립트대로 우리는 고객한테 안내를 하면 돼. 근데 고객센터는 상황에 따른 스크립트하고 새로운 상품 또는 이벤트에 대한 스크립트를 직접 만들어서 해야 돼요. 위에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팀에서 어떻게 응대를 할지 의논하고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CS가 맞는 편이에요. 제가 멀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CS는 사실 멀티가 기반이에요. 특히 콜센터는 더더욱이. 멀티가 진짜 잘 돼야 돼요.
일을 하려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거의 대부분 이제 원콜에 웬만하면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나도 이 상담을 원콜에 끝내야 하고 멀티가 잘 돼야지 편해. 그리고 이런 전화 업무 CS는 비대면이잖아요. 제가 대면 서비스가 너무 싫기도 하고 안 맞거든요. 아플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인상을 막 찌푸리기도 하고 아파서 당장 누워야 할 때도 있고 막 졸려서 눈이 풀릴 때도 있고 한데 비대면은 목소리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심지어 위경련이 왔을 때도 그냥 고개 숙이고 책상에 엎드려서 상담했어요. 진짜 너무 아픈데 상담은 해야 되니까. 최근에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러고 상담을 했거든요. 화면도 안 보고. 대면 서비스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진상 고객이 오면 진상 고객 얼굴을 마주보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해봤는데 저희 본사로 이제 고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CS인 내가 이제 응대를 맞이해서 응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꾸만 뭘 공짜로 달래. 말이 안 통해.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직원인 건 맞는데 이 물품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어떻게 마음대로 너한테 공짜로 줘. 그래서 저는 대면 서비스는 진짜 못하겠어서 비대면 서비스인 CS를 하고 있는 건데 비대면에서도 물론 진상도 있고 힘든 콜도 있잖아요. 처음 콜센터 업무할 때는 막 저도 조금 어버버 하고 그랬는데 진상은 어쨌거나 어딜 가나 있거든요. 상담은 잘못이 아니고 고객 본인 잘못임에도 막무가내로 그냥 무상으로 뭔가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욕하거나 2년 전년 쌍팔년 막 이렇게 막 욕도 막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본인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지는 인지 못하고 왜 못 알아먹냐 귓구녕이 막혔냐 그러다가 결국 뭐 더럽게 못 알아듣네 하면서 막 전화 끊거나 계속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투리가 진짜 심하신 분하고 통화할 때는 되게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어제였는데 제주도 분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았는데 우리나라 말이 맞나 싶었어요. 막 그분이 흥분하셔가지고 미친 듯이 막 속사포로 막 제주도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저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진짜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상담은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돼. 못 알아듣겠는 걸 진짜 어떡해.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서울 사람 말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들은 사투리 말 못 알아들어요. 너무 빠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못 알아듣겠어. 다들 막 급박하게 전화 주시는 경우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상처가 되거나 충격이어서 심장이 막 벌렁거리거든요. 근데 잊지 마세요. 비대면이라서 더 그러는 거고 듣는 우리 기분도 나쁘지만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게 쌍욕하고 끊어놓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할 거예요.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들었다면 본인이 얼마나 경우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걸요? 근데 CS 오래 하신 분들은 저런 거에 진짜 상처 안 받으세요. 저도 물론 상처를 안 받습니다. 네가 열받아서 네 입으로 쌍욕한 거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통 오래 일한 상담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화낼 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저러는 거다. 저렇게 화내고 끊으면 본인 손해다. 어차피 우리 도움 필요해서 어차피 우리한테 또 전화를 해야 되는 건 너다. 어차피 우리 도움 없이는 너 아무것도 못 받는다. 우리는 어차피 일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기라도 하는데 저 사람은 화내놓고 본인이 또 우리한테 또 전화를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본인 손해지 뭐. 기분 나빠서 전화 끊었어? 오히려 좋아. 다음 콜에는 나한테 꽂히지 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별로 그거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막 받아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콜센터 다닐 때는 거기가 좀 유일했나? 고객이 욕을 해놓고 다시 전화 와서 사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상담원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아까 너무 흥분했어요. 상담원 잘못 아닌 거 아는데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되게 머쓱해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그래도 괜찮으신 고객인 거예요. 근데 또 상담원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고객이 막 흥분해서 막 욕하고 이래가지고 전화 끊고
막 이러다가도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은 마음이 또 녹거든요. 마음이 녹습니다. 이런 CS 업무를 하는 회사, 피해야 할 곳을 좀 말을 해보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문조사라던가 영업성이 있는 아웃바운드 업무, 이런 거는 거의 고객이랑 사실 통화 연결이 잘 되지도 않고요. 연결이 돼도 끝까지 통화하는 게 좀 힘들고, 그래서 아웃바운드 업무는 진짜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월급을 많이 주는 곳들이 있다고 이렇게 공고 보면 있는데, 월급이 괜히 높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최대치가 그만큼이고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 거기 취업하는 모든 상담원들이 그렇게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혹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한번 또 말을 해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콜센터가 한 콜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받아요. 콜센터를 가면은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콜을 대기하는 사람의 수, 우리가 몇 콜을 놓쳤는지, 콜 응대율이 몇 %인지, 대기하는 상담원은 몇 명인지, 막 이런 게 숫자로 이렇게 쭈루룩 표기되어 있는 전광판이 엄청 크게 막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에도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콜센터가 콜이 밀리면 매니저나 팀장이 소리 지릅니다. 전광판 보세요. 콜 밀립니다. 발신하지 않습니다. 수신만 합니다. 이렇게 소리쳐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콜이 밀리면 난리가 납니다. 고객이랑 약속한 발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발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발신하는 순간 누가 발신해? 하고서 뛰어와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성수기에 콜이 빗발칠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365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수기가 너무 긴 곳은 가지 마세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정말 빠르게 지치게 돼요. 안 그래도 콜센터는 계속 이제 전화만 미친 듯이 이제 땡겨받는 곳인데, 이것 때문에 전화 받는 기계가 된 기분을 되게 자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 출시가 되면 성수기겠죠? 그리고 핸드폰이 만약에 배터리 불량으로 뭐 이슈가 터졌다. 그럼 그때 성수기인 거야. 아무튼 이래 업무 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콜센터는 조금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야죠. 이거는 뭐 콜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일은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들면 네, 일 못합니다. 특히 신입들 안 도와주고 무시하는 선임 있는 곳들, 그냥 거기는 거르세요. 교육 받을 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그러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럼 다닐만 한데, 분위기 자체가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러면은 이제 런할 준비 하셔야 돼요. 몰라서 질문했는데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약간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한숨을 쉰다거나, 제가 그런 회사를 다녀봐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되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으면 좀 잘 알려주면 안 되나? 그 선임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상담사분들은. 갑자기 화가 났어. 제가 사실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분이, 네,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콜센터는 전화 업무가 완전 주가 되어 있는 거고, 정해진 프로세스랑 그리고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전화를 아주 많이 받는다. 고객센터는 전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고, 스크립트, 프로세스 우리가 만든다. 다음 교육생을 위한 매뉴얼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한다. 일은 어딜 가든 힘들고 어딜 가든 진상은 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공고에는 콜센터라고 써있지 않았어요. 가고 나니까 콜센터인 거예요. 제가 다녔었던 콜센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콜 대기를,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오전에만 200콜을 받았었던 여자입니다. 성수기에. 근데 여기는 진짜 조금 받을 땐 10콜? 콜센터잖아. 콜센터인데 전화가 진짜 없을 때가 좀 있고, 콜 대기하는 시간이 막 1시간 45분까지도 저 대기해봤거든요. 평소에도 콜을 대기하는 시간이 한 뭐 10분, 20분 이렇게 될 때도 많고, 한 30분 될 때도 많고, 어제도 대기하는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네, 제가 다니는 곳은 말이 콜센터지 별로 콜센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제가 다니는 여기 회사는 진상이 잘 없어요.
계약서를 직접 본인이 작성해서 고객들이 다 그런 조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진상을 크게 막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왜 없어? 라고 했을 때 네가 니네 집 계약할 때 에어컨 안 달아도 된다고 네가 거기다가 체크했잖아.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한테 못 따져 절대로. 그래서 저희는 진상이 없거든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잘 없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거 하나. 여기는 막 친절하게 안 받아도 돼. 그거 있잖아요. 쿠셔너. 여기는 쿠셔너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쿠셔너가 중요한 곳이 아니어서 굳이 쓴다고 하면 아 그러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이 정도? 그거 말고는 거의 쓸 일도 없고 그 어떠한 누구도 다른 쿠셔너 같은 걸 쓰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지금 회사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하나 정말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전화 업무 다 좋거든요? 얼굴, 몸에 뭔가를 바르는 화장품 회사라든지, 먹는 거, 식품, 이런 회사는 진짜 가지 마세요. 제가 왜냐면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나와가지고, 이게 개개인의 피부 상태 타입이나 체질이 다르잖아요. 남들은 다 멀쩡한데, 내가 이거를 먹고 내가 탈이 나면은 무언가를 해줘야 되고 이 상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근데 어쨌거나 고객은 너네 거 먹고 잘못됐으니까 병원비랑 모든 걸 다 보상해놔라 한다거나 너네 거 쓰고 내 피부 뒤집어졌으니까 피부과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해놔라 뭐 이런 것들 진짜 CS 가실 거면은 이런 건 진짜 하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진짜 고생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뭐가 있지? 사실 CS 일은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거 진짜 많거든요. 충격적이고 재밌고 어이없고 화도 나고 뭐 그런 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기회가 되면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CS 괜찮아요. 비대면이잖아. 옷을 갖춰 입을, 맞다. 옷을 갖춰 입을 필요가 없다. 옷을 막 갖춰 입을 필요 없다. 하지만 고객센터 본사라면 옷을 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고객센터 본사는 막 영업팀이랑 뭐 디자인팀이랑 뭐 해외 이쪽 관련팀 이렇게 막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출근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콜센터는 조금 후줄근하게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것도 좀 차이라고 하면 차이일 수 있다. 다 말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